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한번 리뷰해볼 종목은 T플렉스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종가로만 보면은 전일 종가 대비 20% 상승 마감했는데 고가까지는 한 26%, 거의 상한가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오늘 거래대금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2,900억, 그러니까 거의 3천억 정도 이 티플렉스라는 종목에서 거래 대금이 발생한 건데, 이 티플렉스를 보시면 시가총액이 946억 원, 천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고, 거래 대금 또한 어마어마하게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좀 유익있게 보시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 티플리스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한번 같이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동안 이 티플리스라는 기업이 이 미중 무역 전쟁에 한해서 히토류 관련주로 한번 터진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박스권 구간에서도 한번 터졌고요.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한번 터졌는데 이 상당 5천원을 좀 넘지는 못했네요. 이때 보시나요? 네, 이때 올해 6월 이때 5천원을 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이는 장대 양봉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냐면은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최근에 이 캔들 2년 동안 흐름을 한번 볼게요. 1년 52주니까 2년 한번 104 검색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주봉상에서 아까 일봉상에서 5천원을 넘지 못했지만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가격이 얼마죠? 4,800원 가격대를 유독 넘지 못했다. 일봉에서 왜 아까 5천원이라고 해놓고 왜 주봉상에서는 왜 또 4,800원이라고 얘기하냐? 간단합니다. 일봉상에서는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봉상에서는 이 일봉의 5개 캔들을 모아 놓은 게 주봉의 하나 캔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일봉상의 5개 캔들 올 이동평균선이죠. 단기 투심을 의미합니다. 단기 투심이 일봉상에서는 5천원을 넘지 못하고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상에서는 좀 더 정확한 지지 저항 라인을 보자면은 주봉상에서 이렇게 밀린 가격대를 체크하는 게 더 정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이 아니라 주봉상에서 급등주를 차실 때는 주봉상에서 지지 라인을 그으시는 게 좀 더 명확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주봉상에서 4,800원이 강력한 매물대로 자리하고 있는데 오늘 이 티플렉스라는 기업이 커다란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고가 4,925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주봉상에 4,800원을 뚫었고 그리고 4,500원 보이시나요? 4,500원이 어느 정도 1차적인 저항대로 보이는데 이 가격대도 같이 뚫어지면서 2차 저항까지 오늘 일봉상에서 한 번에 뚫었다는 것은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자, 그러면은 왜 이 티펠리스가 이렇게 급등을 보였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토르를 말씀드렸는데 히토르를 오늘 올랐다고 한다면은 유니온이 올랐어야 돼요. 유니온은 근데 오긴 올랐네요. 3.6%. 유니온 머티리얼 볼까요? 유니온 머티리얼 3% 정도 올랐네요. 다른 것도 볼까요? 세노텍 좀 오긴 올랐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티플렉스가 20% 이상 오른 거에 비해서 다른 히토르준이 약했다. 그럼 히토르도 히토르 이슈로 오른 게 아니다. 어떤 이슈로 올랐냐? 모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플렉스라는 기업이 원전 핵심 밸브에 공강 납품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모듈 소재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오늘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원자력 관련주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였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탈원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였더니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원자력은 소중하다. 그리고 프랑스, 영국 등등이 원자력 비중을 높이고 있다라는 소식에 우리나라 원전의 기출력이 다시 한번 부각을 되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두 번째 이슈 전기차 배터리
모듈 소재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이 되었는데, 전일에 테슬라가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무려 1000조 원을 장중에 돌파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나라 전기차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티플렉스라는 기업이 이 두 가지 모두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대량거래 터지면서 상대 양봉이 나왔다. 그리고 1차, 2차 정보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눈여겨봐야 된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주목할 만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봉선에서 볼 때 4.8명 막혀있다. 그리고 시장 앞으로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 플러스가 더 올라갈 수 있겠냐 라는 문의를 주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이때 보이시는 2020년 7월 그리고 2021년 6월 이 급등을 보였을 때, 물론 이때 시기에는 원전 이슈로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기에는 이제 히토리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보였죠.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이미 시장에서 녹아있는 이슈다, 더 올라갈 수 있겠냐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제가 또 반박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또 반박 전문가입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이 티플렉스라는 기업이 업종만 따지게 되면 비철금속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배터리 모듈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나라만 한번 뜯어볼게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현대차, 지금 전기차 시장이 과포화 상황입니까? 과포화 상황인가요? 아니면 뭐 지금 치킨 게임 하고 있나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이 레드 오션인가요? 블루 오션인가요?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이제부터 우리는 수소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위주로만, 수소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위주로만 앞으로 2028년까지 모든 라인업을 구성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수소 전기차의 니즈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비철금속, 특히나 니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비철금속,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 티플렉스라는 기업이 전기차 시장에서 이러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 모듈 소재 생산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2013년인가요? 14년부터 최근까지 이 티플렉스는 계속해서 공장 라인업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시장은 이제서야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스텔란티스 기업도 배터리 쪽에 40조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시작이다. 이제 상승 초입에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앞으로 4,800원 가격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고, 그걸 오늘 의미하는 캔들이 일봉상에서 나타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 이슈, 원전 이슈, 이미 과거에 몇 차례 받았던 이슈고, 특히 히토리 이슈까지 세 가지 이슈로 이 티플렉스라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간 건 알겠다. 그런데 이미 시장에서 한 차례 해먹은 이슈 아니냐? 라고 또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또 반박 전문가 출동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기준선을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오늘 며칠이죠? 2021년 10월 26일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월봉 시가 기준을 보았을 때 3056포인트예요. 그런데 오늘 고가가 305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8월 달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테이퍼링을 진행하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역설적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넘어서 경기 확장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경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워낙에 저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근에 시장에서 강한 하락세를 보인 종목들은 여전히 저점에서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티플렉스처럼 히토리나 원전, 전기차 이런 이슈로 오른 기업들 뿐 아니라 정치 테마 이슈를 받고 오른 종목들, 특히 최근에 이 전 검찰총장 윤석열 관련 이슈 받고 올라간 종목들 핫했죠. 예를 들어서 승일, 위즈코프 이런 기업들에 해당합니다. 위즈코프 이때 장중 테마 받으면서 23%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만약 저라면은 이 위즈코프를 이 정치 테마로 접근할 게 아니라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소비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휴게소 관련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위즈코프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매출 비중이 95%나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승일 같은 경우에는 같이 움직이는 기업이 있어요. 바로 대륙제관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대륙제관은 쉽게 말씀드려서 휘발유, 오일, 가스관 이런 가스관을 그리고 뭐 휘발유관 이런 것들을 제작, 유통하는 기업이고 헤어스프레이의 가스관 아니면 부탄가스 등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매출도 잦아지고 그만큼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유가 가격 오르고 자연스럽게 휘발유관의 수요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대륙제건과 함께 6월 3일 급등을 보인 승일도 같이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보이시죠? 6월달에 급등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정치 테마 받고 올라갔던 종목들 특히 이제 테마주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 시장에서는 테마주의 접근보다는 단순하게 기업의 기본적인 분석을 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테마주들 받고 올라가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올랐을 때 이런 테마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 오버해서 프리미엄이 적용돼서 테마주가 발동되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시장은 이미 충분하게 하락세를 보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 다 필요 없다. 간단하게 일반적인 기업 분석만 해서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그만큼 많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1월 달에 테이퍼링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10월 달에 시가 3,550포인트였나요? 이때 해당 가격도 돌파하고 나서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그제서야 어느 정도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단순하게 기업들이 많이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기본적인 내용에만 충실하자. 그래서 이 티플렉스 간단하게 이제 티플렉스의 기본적인 스펙을 말씀드리자면은 스테인리스 본강을 판매 유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무슨 말이냐? 스테인리스 강봉은 기계나 선박, 플랜트, 반도체에 사용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 산업 분야 대부분에 이용되고 있다. 그 말은 뭐냐?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중국 공장 셧다운 때문에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지만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기 때문에 경기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전 산업 전반적으로 티플렉스가 판매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본강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실적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원전 핵심 밸브 공강 납품하고 있다는 이력,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모듈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는 이력이 부각이 되었을 때 한 번 더 슈팅이 나온 것이고, 여전히 전기차 시장은 이제서야 시작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티플렉스라는 기업은 주봉상에서 보았을 때 4,800원 돌파 이후에 주봉상에서 안착한다면은 본격적인 주가 급등세가 나올 수 있고, 월봉상에서 본다면은 4,800원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21년 6월 달에 기록했을 때의 고가가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4,800원 안착 시에는 다시 한번 본격적인 주가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는 바닥 구간에 위치한다. 그럼 지금 사냐?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게 좋고, 그 이후에 4,800원 돌파했을 때는 뭐 일부 비중 줄이거나 아니면 비중 태워서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 지금 시장 자체가,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코스피 지수 자체가 상승폭을 확대해 주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가 호전을 불고 있다라는 데이터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도 섹터 업종 부재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섹터별 순환매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잠깐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덥석 물기보다는 오히려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어가는 게 좋겠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한번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텐데, 주식 투자 하시면서 최근에 많이 시장 힘들었지만 앞으로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좋은 시장 흐름이 이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쓸데없이 이렇게 급등 나오고 나서 뭐 네이버 토론방에서 안티 또 실없는 소리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 제가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